2시 부근 출렁여서 그 마음이 지금도 진정이 안 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혹시 투매하시진 않으셨겠죠? 김도영 전문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필시기 김도영입니다. 중국 2분기 경제성장률 GDP 발표가 2시 부근 있었던 걸로 아는데 성장률 호전이었는데도 국내 증시가 이거를 리스크로 받아들였단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자, 우리 냉정하게 삼성전자와 LG전자의 2분기 실적 발표가 됐을 때 분명히 겪었던 부분이겠죠. 역시적으로 지금 보면 시장에서 그동안의 악재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둔감했었고 호재에만 되게 빠르게 스마트폰의 유동성으로 계속 끌고 올라왔었는데요. 우리가 삼성전자 부분의 흐름들을 보면서 뉴스의 파라가 걸렸고요. 또한 여기서 LG전자의 흐름을 보면서도 실제적으로 뉴스의 파라가 걸렸던 흔적들을 파악해 볼 수가 있었죠. 즉, 이 부분들이 실제 고가 플레이 부분에 대해서 차익 매도에 대한 핑계들을 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그러면 상해 증시 쪽으로 잠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해 증시를 보시면 나홀로 그동안 이렇게 최근 모습에서 상승했던 부분을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혼자 가두리 박스권에서 돌파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가 3,000포인트에 대해서 막힘이 계속 있었죠. 그러다가 후발주자 쪽으로 최근에 들어와서 폭등을 하면서 내가 언제 1등을 뺏겼느냐라고 하듯이 다시 내가 1등입니다 라고 하고 아주 강하게 올랐었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보면 힌트적으로 체크를 해보면 이렇게 다시 올라오고 나서 내려올 때 고점이 낮아지고 있다는 흔적이 있었고 2분기 GDP가 예상치 상회를 한 것보다는 긍정적이었지만 실제적으로는 선반영이 다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오늘 루머가 좀 있었는데요. 기사화되었던 부분도 있었지만 트럼프와 그리고 실제 시진핑 관련 쪽으로의 다시 한번 노이즈, 강경책 부분이 홍콩 핑계를 지금 넘어서서 실제 환율 시장에 대한 개입 여부까지 좀 루머가 악재성이 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을 놓고 판단한다면 실제적으로 오늘 막판부의 아랫꼬리는 저점 지지가 살짝은 나왔지만 이 상해 시장의 모습 그리고 잠실의 내일장 근력을 체크해 본다면 요거는 아직은 공격적으로 다시 한번 매수를 붙이기에는 부담이 있다. 시간을 좀 두고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놓고 판단해 보시면 오늘장을 한마디로 놓고 봤을 때 어제 그렇게 핫하게 들어왔던 부분 금융투자 창구 쪽은 그래도 소량이니까 우리 입장에서 요건 잠시 눈치만 볼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연기금 쪽의 측면을 보시면 호재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속적으로 매도가 차익 매도 압박 부분을 계속 발생되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외국인들의 변칙적인 매매 속에서 연속성이 없다라는 거 판단을 해보면 선물시장까지 들어갔을 때 외국인들 매도 나오죠. 자, 올라오고 있고 고점을 분명히 2200을 바로 올라탈 것처럼 갈 것처럼 보여주고 있지만 특징은 이번 3분기가 들어오면서 7월에 들어오면서 외국인들은 이 고점에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수 쪽에서요. 그리고 종목군들에서 놓고 보면 실제 고점이 계속 막혀가고 있다는 것이 계속 위아래 꼬리가 달리고 있다는 게 보이실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은 살짝 아슬아슬 줄타기인 거고 폭락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즐거운 눌릴 조정이 만들어지고 있는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점이 이렇게 막혀있는 상황에서도 물론 폭락은 아니지만 개별주 중심으로 대응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실제로 그거를 또 몸소 실천하고 계세요. 호텔신라 3.55% 수익, 유니테스트, 현대모비스까지 또 7월 중순 들어서 종목들이 이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AS 부탁드리고요. 내일장 전략도 부탁드리죠. 자, 여기서 내가 종목을 포트에서 트레이딩 관점 쪽에 단기 관점에서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가 우리가 필시 코너를 통해서 계속 접하고 있는데요. 어제 호텔신라 부근에서 바닥권에서 살짝 들어올렸던 포인트가 아니라 이 호텔신라만 오늘 올라갔다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었겠죠. 하지만 중국발 관련돼서 화장품들과 함께 지수사 성격적으로 갖고 있는 소비재 쪽이 먼저 같이 올랐다는 것 특징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시장이 조정포를 만들어내고 있을지 몰라도 시장에서 종목군들은 알아서 다시 올라가겠습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점 대롱대롱에서 차익 실현을 나오고 있지만 그 차익 실현이 다시 이탈해서 한국 시장에서 빠져나간다거나 기관 쪽의 수급 자체가 다시 홀딩만 하고 있는 현금만 들고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순간적인 순환매 쪽으로 트레이딩 쪽이 좀 들어오고 있다. 오늘 이 부분과 관련돼서 또 하나가 있었죠. 바로 임플란트 관련 쪽에서
중에서도 매수가 좀 들었다는 걸 특징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속에서 또 보면 오늘 현대차, 요거는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자 오늘 리뷰를 좀 잡았습니다. 뭐냐 하면 아직 현대차가 모비스에 비하면 위쪽이 하나가 남아있습니다 했는데 딱 맞고 주정포가 열린다는 것을 보실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시장이 고점을 넘어갔네 반드시 자동차는 내 계좌에 있어야지만 시장이 고점을 넘어갈 때 수익이 같이 팡팡 핫핑크가 된다라고 표현을 드렸거든요. 그런 관점을 놓고 봤을 때 지금은 단기적인 관점에 한번 팔고 눌림목 매수 타임을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눌림목의 가장 가격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가격 마디는 바로 10만 8천 원 아래 구간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어제부터 말씀드렸지만 어제의 이 고점에 표현을 드렸던 이 고점에서는 한번 매도하고 간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 속에서 이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시장이 폭락은 없다라는 표현을 드렸죠. 그 관점을 놓고 보면 오늘 삼성생명의 흐름을 통해서도 저는 다시 한번 시장에 폭락은 없다라고 표현했는데요. 갭을 잘 메꾸고 난 뒤에 시장의 순환매 쪽으로 방어 성격이 돌았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시장의 추가적으로 다음 주 초까지의 흐름을 조금 보수적인 관점으로 계속해서 눌림목 상황을 좀 볼 건데요. 그런 관점을 놓고 봤을 때 이런 종목군들의 순환매 트레이딩 쪽은 이쪽으로 쏠려서 들어가면서 지수 방어 성격의 기존적인 종목으로 매수 트레이딩을 들어가자. 그러니까 아마 금융주 중에서도 가장 안정적인 보험주 트레이딩이 좀 유리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주사, 5G, 휴대폰 부품 관련주에 집중을 하자고 말씀해 주셨고요. 뭐 여기 안에서 종목 바라보시는 것도 좋고요. 또 따로 챙겨주실 종목도 좋습니다. 내일은 어떤 종목 볼까요? 네, 내일장 우리가 공격적으로 매수를 잡기 위해서 먼저 업종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기준에 앞서서 미국 시장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쪽에서 놓고 보면 현재 전 세계 대장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나스닥인데요. 나스닥이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핑계성으로 이렇게 최근에 급락을 하고 난 뒤에 이렇게 빠졌죠, 윗골이. 이게 상당히 부담스러웠던 거죠. 우리 투자자분들도. 그런데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템플별 효과라고 해서 이렇게 핑계 없는 무덤을 억지로 만들면 되돌림 상승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잘 보세요. 나스닥은 막혀버렸죠. 여기서 누가 올라왔냐면 실적을 핑계를 대면서 S&P 500이 먼저 올라오면서 고가 갱신을 하나 해줬죠. 그런데 나스닥보다 밑에 있다라는 거죠. 다중고점이라는 거. 그리고 더 세게 올라온 게 누구였다? 바로 다우존스입니다. 다우존스 자체가 지금 키높이가 맞춰지고 있죠. 즉 오늘 중요한 건 뭐냐면 내일 종목을 내가 아침부터 빨리 잡을 것이냐 좀 더 기다려서 잡을 거냐는 포인트를 잡아보면 시간봉에서 실제 미국 시장의 이 3대 시장이 나스닥은 벌써 막혔습니다. S&P가 후발로 따라왔고 다우산업지수가 지금 따라왔기 때문에 실제 이것이 같이 막힌다고 그러면 후폭풍 쪽으로 같이 내려온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내일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미국 시장이 동반해서 같이 내려와 있다면 매수 타이밍이 어디로? 뒤로 밀어서 간다. 라고 꼭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 속에서 여전히 저는 지주사, 우리가 시장에서 종목을 이럴 때 뭘 잡을까 고민이 많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더 잡고 싶었지만 윗꼬리가 엄청 달리고 있죠. 이게 지금 시장의 심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을 놓고 봤을 때 눌림목 매수를 잡을 거냐라는 포인트로 봤을 때 가장 어렵게 판단을 할 때는 바로 지주사를 빨리빨리 잡아내는 게 가장 좋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 속에서 이제 저는 코웨이 내일 기준에서는 좀 시장 지수 영향 상관없이 윗꼬리는 눈치를 보겠지만 트레이딩 쪽으로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코웨이다라고 판단을 해보겠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이제 시장에서 잘 올라갔다가 이게 호발주자입니다. 두 마리 토끼를 지금 갖고 있죠. 카메라 모듈 쪽에서요. 그런 관점이 위아래를 흔들었기 때문에 진폭을 갔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종가 아래쪽에서 공격적으로 매수를 잡으면 역시 지지가 자체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을 잡고 트레이딩 구간에서 박스권 트레이딩을 매매를 고점이 잡혀 있으니까 여기서 매매를 하자라고 표현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맥스 BTI인데요. 보시면 시장이 불안 요소가 있을 때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어찌됐건 간에 고점을 다시 한번 다중고점을 확인하러 간다라는 수정이기 때문에 내일 만약 미국 시장 쪽과 연동돼 있다면 이렇게 눌림목 23,400원 이하 정도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고 다중고점이 뚫리는지 안 뚫리는지 트레이딩 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